시간에는 RCC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까지 뭐 GPIO나 인터럽트, 뭐 타이머, 그다음에 PWM, ADC를 했죠, 제가. 그렇죠? ADC, 그다음에 UART, 시리얼 통신까지 했는데 원래는 가장 그 AVR 시리즈나 이렇게 다른 시리즈와 다르게 코텍스 ST4 특히 ST4의 STM32 칩셋들은 RCC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RCC라는 부분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RCC라는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이게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무의식적으로 클락을 사용하시다가 이제는 그 클락 어떻게 쓰지? 라고 이제 의문점을 가질 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뒷부분으로 뺐고, 이런 부분을 앞전 처음 강의했을 때 아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아요. 어, RCC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거에 대해서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당 칩셋에 대한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이고 모든 기능들을 쓸 때 항상 저희가 생각해서 컨트롤 했던 부분이 이 RCC라는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항상 잡으면서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그 이유 하나가 이렇게 블락 다이어그램 하나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어, 각각의 인터페이스, 그쵸? 각각의 인터페이스, 마우스, 이 포인트 보이나요? 마우스 포인트? 예. 그 각각의 인터페이스 부분을 잘 보시면은 모든 게 클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구분 지어져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죠. RCC라는 부분이. 그래서 뭐 이쪽 단에 있는 부분은 APB1이라는 클락 버스를 통해서 클락을 공급을 받고요. 이쪽 라인에 있는 거는 APB2라는 클락을 통해서 버스를 통해서 클락을 공급을 받게 되고, 그 중앙에서 결국 AHB라는 메인 시스템의 클락을 받아가지고 또 한 번 중간에 블락을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클락을 분배시켜주는 과정이 어, 약간 세분화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실제로 그렇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래요. 어떤 거냐면 어, 여기에서 만약 공급받는 뭐 크리스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크리스탈이 있다고 하면 어, 컨버팅을 통해서 시스템을 돌리는 어떤 메인 클락이 여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이제 APB1, APB2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 클락 자체가. 그럼 저희가 손을 봐줘야 될 부분이 처음에 클락이라는 거를 가져와서 여기서 처음에서 어떻게 뿌려줄 것인가의 세팅을 먼저 한번 해주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시스템 클락을 가지고 각각의 채널에 대한 클락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를 하는 두 번째 제어를 해줘야지 최종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클락이 당연히 외부 오실레이터나 크리스탈을 통해서 가져오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크리스탈은 내부에 오실레이터도 갖고 있고요. 그쵸? 갖고 있고, 또 PLL이라는 이제 특정 기능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PLL이라는. 그래서 보통 이제 내부 인터널 이제 오실 크리스탈, 그다음에 익스터널 크리스탈, 그다음에 내부 자체적으로 달려 있는 이 PLL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이제 셀렉트 할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 설정된 게 시스템 클락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클락이 어느 정도 클락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각 기능별 인터페이스에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크리스탈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이게 RCC의 전체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이게 뭐 항상 간단하구나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레퍼런스 데이터 시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그렇게 뭐 단순한 내용은 아니에요. 단순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RCC라는 부분인데요. 그냥 블락 다이어그램 먼저 볼게요. 이게 이제 실제로 전체적으로 RCC가 들어가는 블락 다이어그램 전체 툴인데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블락 다이어그램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가장 먼저 블락 다이어그램은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타이밍도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된다면 데이터 시트를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블락 다이어그램 전체가 보통 논리 게이트 형식으로 나와 있고 타이밍도는 어떤 타이밍을 이제 해석하는 수치 해석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런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쉽게 좀 접근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RCC라는 전체적인 블락 다이어그램 다음과 같아요. 자, 외부에 어, 이제 RTC라는 전용 크리스탈의 외부 핀이 하나 있고 다 공통적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메인 시스템을 위한 외부 오실레이트 이제 크리스탈을 달 수 있는 공통 핀이 있을 거예요. 그쵸? 보통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쓰죠. 자, 그럼 보통 지금 이 RTC라는 기능을 배제를 하고 자, 오실레이터라는 그 메인 시스템에 있는 클락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볼게요. 자, 눈으로 대충 보면요. 어, 외부 오실레이터 클락이 4에서 16메가라는 범위 내에서 클락을 달아줘라라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그쵸?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스를 통해서 메인 시스템 클락을 그대로 가져갈래? 아니면은 나눠서 가져갈래라고 두 가지 셀렉트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그대로 따라가시면은 이제 PLL이라는 특정 부분에 대한 PLL 클락이죠. 그쵸? PLL 클락이라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PLL을 이제 증폭을 하거나 그쵸? 증폭을 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증폭된 PLL 값을 시스템 클락으로 쓸 수 있게끔 셀렉트된 스위치 앞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부 오실레이터가 달려 있는 건 당연하고요. 자, HSI는 내부 오실레이터고요. 내부 크리스탈이고, 그 다음에 HSE는 외부 오실레이터예요. 그리고 총 세 가지가 있죠. 그쵸? PLL. 자, 외부 오실레이터 값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HSE라는 클락을 하나 갖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PLL이라는 전체 과정을 통해서 PLL 클락이 만들어진 PLL이 있고요. 위에서 있는 이 내부 오실레이터라는 HSI라는 거 세 개 중에서 이제 먹스를 통해서 시스템 클락으로 뭘 쓸래라고 설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1단계인 거예요. 1단계. 자, 그림판을 보면은 자, 이 1단계까지 여기서 선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자, PLL이랑 자, 외부 오실레이터, 내부 오실레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총 세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 클락이라는 게 결국은 AHB라는 시스템이 클락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최종적으로 시스템 클락이나 AHB나 똑같은 개념인데요. 이걸 좀 이름으로 이제 구분시켜 놓은 이유의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분주비를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구분 지어 놓은 거예요. 시스템 클락이 만약에 72메가 최대 맥스 헤르츠로 나왔다고 가정을 할 때는 결국 AHB라는 클락 버스에서 나누기 분주비를 1만큼 하게 되면 결국 메인 클락을 쓰게 되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72MHz를 나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그만큼 분주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 때문에 이름 명칭으로 나눠진 거지 실제로는 시스템 클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이 블락 다이어그램 보시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자, USB 관련된 프리스케일은 자, PLL이라는 클락을 통해서 무조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I2S라는 어떤 통신 인터페이스는 시스템 클락이라는 기준에서 클락을 쓸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 플래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클락은요. 어, 자, 내부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써도 쓰게끔 돼 있죠. 그쵸?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에 프로그램을 넣을 때요. 프로그램을 넣을 때 아무것도 넣지 않는 전원만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외부 오실레이터가 설정이 될 리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MCU 칩 자체에서 내부 오실레이터가 자동으로 잡혀 있어요. 클락으로.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 메모리는 내부 오실레이터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게끔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시스템 클락이라는 게 나왔으면 이제 APB 1, APB 2, 그 다음에 타이머 관련된 거 기타 등등 ADC 이런 게 클락을 설정할 수 있는데 앞전에서 이제 타이머도 했고 ADC도 했고요. 그쵸? 이렇게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자, 시스템 클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클락 분주비를 여기서 나누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ADC도 마찬가지예요. ADC도 아니죠. 지금 이게 APB1이라는 거에서 나눠지는 거죠. 그쵸? APB1이라는 거에 나눠지는 거고 자, 이 타이머나 ADC는 APB2라는 거에서 가져오는 클락에 대해서 나눠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은 자, 시스템 클락이라는 입장만 봤을 때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 FSMC라는 이제 특정 고속 인터페이싱 메모리 액세스 구간, 그 다음에 SD 카드, 그 다음에 또 DMA, 그 다음에 시스틱이죠. 시스템 타이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어, 똑같이 SDIO인데 이제 다른 버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는 경우가 있고요. 그쵸?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으로 GPIO나 인터럽트 타이머 뭐 ADC, UART 통신 이런 기본적인 어, 인터페이스들은 시스템 클락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클락 다음에 APB1, APB2라는 특정 클락 모듈로 또 분해를 한번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분주비를. 그래서 결국은 이 단계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내가 쓰고자 하는 인터페이스가 이 1단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 클락으로 이제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시스템 클락을 다시 또 다른 분주비로 나눠서 그 다음 클락으로 나눠 가지고 사용을 하는지 이거를 이제 보실 수 있겠죠. 그쵸? 자, RCC라는 건 이게 다예요. 그쵸? 블락 다이어그램만 보면 이게 다인데 어, 여기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시트 내용을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쪽 라인에 있는 클락은 최대 72MHz까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이쪽 관련돼서는 최대 36MHz까지밖에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 라인을 쓰는데 내가 뭐 APB1이라는 걸 주파수로 나누다 보면은 실제로 맥스 36이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40도 만들 수 있고 50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산해서 내가 36메가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되는 거겠죠. 그걸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PLL이라는 걸 통해서 프리스케일을 통해서 나누시다 보면은 실제로 72메가가 넘어가는 구간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여기 8MHz를 다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가 뭐 최대 16메가까지 놓을 수 있다고 해서 16메가 달아버려가지고 똑같은 컨센팅을 설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들어오는 클락은 72메가보다 더 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렇게 경우가 생겨버리면 이제 MCU가 지멋대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어,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RCC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죠. 최대 클락을 보시고 최대 클락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맞춰 주셔야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 있다는 것,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RCC 부분이, 이건 아니죠. 이게 레퍼런스죠. 이거는 이제 HSI라는 클락, 그리고 HSE라는 클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무슨 클락이냐, 이건 무슨 클락이냐, 이거 관련된 거. 이거는 RTC 관련된 내부 오실레이터, 내부 오실레이터. 이거는 RTC 관련돼 가지고 외부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시스템 클락을 선택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클락 안전 시스템이라고 CS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그냥 여기서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CSS라는 라인 자체가, 자, 먹스를 통해서 여기에서 셀렉트 되고 여기서 셀렉트 되게 하는 거죠. 그쵸? 근데 보통 먹스가 여기가 셀렉트면 이건 리셋이에요. 클리어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 해당 CSS 라인의 어떤 블락 자체에서 무언가가 잘못된 설정이 됐을 때 자동적으로 리셋 시키라는 어떤 특정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단순하게 블락 다이어그램만 보게 되면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설명 이게 다고 바로 레지스터가 들어가요. 레지스터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왜 많냐면 모든 클락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설정하는 부분까지 레지스터는 별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실제로 그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먼저 알려드리는 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대충 만들고 넘어갈게요. RCC랑 GPIO만 있으면 되겠죠. 그쵸? 자,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기능을 쓸 때 항상 처음에 시작했던 게 시스템 이니트라는 거를 많이 했어요. 그쵸? 시스템 이니트. 시스템 이니트라는 거를 항상 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스템 이니트라는 게 도대체 뭐냐? 라고 이제 궁금할 때가 된 거예요. 뭐 궁금하신 분은 직접적으로 한번 따라가서 보셨을 테지만, 실제로는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PLL이라는 클락을 통해서 72메가 외부에 8MHz가 달렸다는 가정하에 72MHz가 최종 시스템 클락으로 나오는 것까지의 설정이에요. 그리고 APB1, APB2에도 가장 최대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클락 내용입니다. 그게 시스템 인트예요. 그럼 이제까지는 왜 그렇게 썼냐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왜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외부 오실레이터 클락을 8MHz로 권장하고 있어요. 데이터 시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8MHz를 다루는 거예요. 말로는 4에서 16메가라고 하지만 실제로 8MHz를 권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텍스 M3 이제 ST사에서 나온 코텍스 M3 프로세스 칩 자체에서는 8MHz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권장하는 거는 무조건 따라가 줘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가지고 실제 시스템 이니트라는 걸 찾아가 보면요. 여기에서부터 즉 이 셋 시스템 클락 전까지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리셋이에요. 그러니까 RCC 클락이 기존에 어떻게 설정되었던 간에 상관없이 모든 그 RCC를 리셋을 시킨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데이터 시트를 하나씩 보면서 따라가 볼게요. 어차피 RCC라는 거는 펌웨어라는 그런 부분이 없고 어떻게 클락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자, 실제로 과정이 그렇게 뭐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금 뭘 봐야 되지? 데이터 시트를 봐야 되죠. 자, CR이라는 레지스터예요. 그쵸? CR이라는 레지스터고 이거를 좀 내리고 이렇게 볼게요. 자, 처음에 HSI on,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리셋이라는 거는 PLL도 아니고 HSE 클락도 아니고 오로지 HSI라는 클락을 기준으로 내부 오실레이터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진 게 시스템 리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스템 리셋으로 하시고 패키지에 따라서 자, 해당 여기에 보면 레지스터가 보면은 뭐 스위치, HSP, PPR 이 가장 각각 비트를 전부 다 클리어 시켜주는 부분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또 보실 줄 아신다면 이거죠? 네. 보실 줄 아신다 보면은 자, 결국 각 비트에서 자, 스위치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아닌가? CF GR 맞죠? CF GR. 자, 스위치라는 부분, 그 다음에 HPRE라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요 부분까지 전부 다 리셋을 시켜준다는 개념이에요. 자, 논리게이트적인 개념에서 이게 리셋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리셋을 시키고자 하는 특정 비트만 0으로 해서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셀렉트 B는 전부 다 리셋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그 논리 게이트죠. 보통 리셋을 특정 비트 리셋을 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들은 보통 많이 이렇게 하죠. 그쵸? 특정 비트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자, OX 000001 뭐 예를 들어서 가장 하이 비트를 클리어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아요. 특정 비트를 클리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국은 이거를 계산하시다 보면은 이 비트가 리셋이 돼요. 여기에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리셋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될 게 스위치는 뭐고 HPPR이라는 게 뭐고 PPR이라는 게 뭐고 PPR이라는 게 2가 뭐고 ADC PRE가 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실제로 내용은 간단해요. 자, 스위치는 아까쯤에 스위트 스위치라는 그 특정 부분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상에서 보면 이쪽이 아니죠. 이거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 PLL 그 다음에 그 클락 외부 클락 내부 클락을 셀렉트하는 그 특정 먹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쵸? 그 먹스에 대한 설정 내용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0으로 비트를 초기화됐다는 건 뭐예요? 자, HSI 그러니까 내부 오실레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겠다라는 클락을 초기화를 시켜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스템 클락이에요. 분주비 자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 분주비 없이 하겠다는 거죠. 1을 하겠다는 거죠. 분주비를. 그 다음에 이거는 APB1, APB2도 분주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ADC 프리스케일도 분주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기본 클락이 디비전 2라는 거죠. 디비드. 그쵸? 그 다음에 MCO라는 게 뭐냐면 MCO라는 게 이제 나중에 저희가 크리스탈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MCO라는 이 특정 비트를 통해서 볼 건데 자,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있는 크리스탈을 우리가 이게 진짜 1메가 나오는지 72메가 나오는지 그거를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 타이머를 이용해서 실제로 타이밍을 재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클락이 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런 직접 다이렉트로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실제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제 MCO라는 그 출력 포트인데 그래서 이것도 결국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컨트롤 자, 클락을 구성하는 레지스터 자체에서의 초기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외부 오실레이터나 CSS 그러니까 시스템 그 안전 모드죠. 안전 모드가 온이 돼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클리어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CR이라는 HSE BYP라는 비트도 클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BY 비트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한번 궁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BY라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BY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BY가 특정 비트가 여기에요. 18비트죠. 그쵸? 18번째 비트인데, 자, 자, 외부 하이 스피드 클락 바이패스라는 거예요. 자, 요 클락 자체를 외부에 클락이 있는 거를 바이패스, 그러니까 동작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바이패스 시킨다는 거니까. 내부에, 그러니까 외부 오실레이터 클락 자체를 내부 시스템 클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라운드로 바이패스 시키겠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리셋 시키고, 그 다음에 PLL 관련된 부분도 모두 리셋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지금 머릿속에 정리 안 되실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결국, 자, 내부 오실레이터라는 HSI, 외부 오실레이터라는 HSE, 그 다음에 PLL이랑 PLL이라는 세 가지가 결국 시스템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클락이라는 거를 초기화한다는 개념은 내부 오실레이터인 HSI라는 게 설정이 되게끔 돼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PLL이라는 그 설정 부분 전부 다 초기화 시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HSE라는 외부 오실레이터라는 것도 초기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시스템 클락 자체에서 외부로 나가는 APB1, APB2 이거를 디비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보내겠다라는 그 순서가 되는 거겠죠.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결국 클락이라는 건 PLL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HSI, HSE라는 게 있고요. 1단계에서. 그러면 결국은 초기화라는 게 이것만 쓰도록 돼 있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거를 초기화를 시켜준 거고요.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HSI를 쓰든 PLL을 쓰든 HSE를 쓰든 시스템 클락이라는 걸로 넘어오게 돼요. 그렇죠? 시스템 클락이라는 걸로. 그럼 이 시스템 클락이라는 것을 시스템형 클락이라는 것을 넘어왔을 때 결국 이게 결론적으로 AHB라는 게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이 AHB가 각 인터페이스로 넘어가는데 APB1, APB2라는 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도 디비전이 프리스케일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도 프리스케일이 필요하고, 여기도 프리스케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이 000이라는 값을 초기화를 시켜주게 되면은, 자, 디비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온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부 오실레이터 값이 그대로 시스템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쵸?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결국 리셋이라는 개념인 거죠. 리셋이라는 개념.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쭉 해서 뭐 인터럽트를 전부 다 클리어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결국 시스템 이니트라는 거예요. 자, RCC라는 함수 자체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USB 나중에 시스템, 그 다음에 RTC, PLL, 자, PC 클락 1이라는 게 이제 APB1, 2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CO라는 게 출력 아웃풋 포트, 이거는 내부 그 RTC 클락, 이거는 해당 상태 비트, RCC도 IRQ가 있겠죠. 그 다음에 HSI, HC, 자, H 전체 시스템 클락, 그 다음에 시스템 소스, 뭐 이런 거 다 보면 다 결국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APB1의 인터페이스들한테 설정을 해주게끔 하는 특정 인터페이스 구간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 DLate라는 이 함수가 그 초기화를 시켜주는 함수인데, 이 초기화는 함수로 들어가 보면 결국 똑같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시스템 이니트에서 여기까지 단계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러면 나는 그냥 시스템 내부 오실레이터를 우선 초기화 시켜 놓을게 하면은 이 RCC D ini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되고요. 뭐 PLL을 쓰시든지 HSE라는 값을 쓰시든 할 때는 먼저 내부 오실레이터 값을 설정을 시키는 초기화 값을 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클락으로 넘어오게끔 하는 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진짜 시스템 클라우드 가는 거죠. 시스템 클라우드 가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왜 시스템 이니트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72메가 나오는지에 대한 셀렉트가 나와 있어요. 자, 디파인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시스템 클락 자체를 얼마로 놓을 것인가, 이걸 정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72메가라는 걸 디폴트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2메가라는 걸 쓸 수 있는 거고요. 72메가라는 거를 설정하게 되면 이 함수 안에서 이제 결국 이제 실제로 그 과정이 전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만 설명을 드리면 RCC라는 부분이 이제 쉽게 끝나고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지금 현재 내부 Dinit가 됐기 때문에 내부 오실레이터 값으로 MCU가 구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 HSE 자, HSE를 ON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자, 뭘 하냐면, 자, HSE라는 그게 활동이 됐다라는 어떤 그 상태 비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과정을 한번 볼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과정을 볼 건데, 자, 그러면 HSE라는 여기에 있는 값이, 자, 이걸로 PLL 앞에까지 결국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과정을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내가 외부 오실레이터 HSE라는 값을 설정을 시켜놨어요. 해당 비트를 ON을 시켜놓으면 이 해당 비트가 OK 떨어지는 타이밍까지 어떤 상태 비트가 필요한 거예요. 내부 하드웨어적인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렇게 짜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해당 비트 CR이라는 HSE RED이라는 이 해당 비트가요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 있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내부 오실레이터도 있고 외부 오실레이터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해당 비트가 클리어, 셋, 그러니까 1이 되는 그 타이밍까지 계속 기다리는데, 이 ST사에서 만든 엔지니어들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여기 이 함수 내에서 이 해당 비트가 값을 계속 넘어오면서 스타트업 카운터라는 값을 계속 가지고 가죠. 그래서 두 while문을 써가지고 해당 while문의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즉 뭐냐면 HS 상태 비트가 0이 되거나 아니면은 카운터를 했는데 이 카운터 값이 셋업 타임 아웃보다 같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디폴트가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해당 타임아웃 값을 가보시면요, 이 값이 나와 있어요. 이 값이 얼마죠? 이 값이 500인가요? 저 값이? 자, OX0500이라는 값만큼 비교를 하시는 거. 계속 카운터를 하겠죠. 계속 스타트 카운터를 하면서 해당 값보다 같지 않거나 둘 다 만족하는 그 조건문이 생기면 참이 되니까 처음부터 갔을 수가 없죠. 그리고 H가 0이거나 할 때는 계속 무한루프로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HSE 상태가 1이 되거나, 그러니까 오케이, 나 HSE 외부 오실레이터 설정됐어, 또는 내가 최대 맥스 값으로 딜레이 값을 주는 만큼의 어떤 오프가 될 때 안 때는 와일문을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폴트 상태를 빠져나가요. 임시적으로 빠져나가면 실제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얘가 타임이 넘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얘가 1이 돼서 나가는 거구나. 근데 다행히 HSE 상태 비트가 1이 돼서 나가는 거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HS라는 비트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0인 상태에서 계속 딜레이 타이머 먹다가 해당 비트값만큼 커져버려가지고 같아지는 경우가 생겨버릴 때 나갈 때는 실제로 디폴트 값, 디폴트 상태를 빠져나간 거기는 한데 HSE라는 그 클락을 사용하는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더 찾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번 조건 만약 빠져나왔을 때 이 상태 때문에 빠져나왔는 거를 대비를 하는 거죠. 대비를 해서 자, 야, 너 준비된 값 1 맞아? 1이면은 오케이, 나 너 1로 설정할게. 근데 너 아직 빠져나왔는데 불구하고 0이야. 그럼 너는 무조건 0이야. 그리고 다시 돌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결국 H 상태 비트가 1이 됐을 때 해당의 어떤 클락을 상태를 하는 거지. 자, 0이 됐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클락이 설정되지 않았습니다를 문구를 쓰고 싶으시면 여기 안에 함수에다가 내가 원하시는 어떤 작성문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상태 비트가 1이 됐을 때까지의 어떤 상태만 여기까지 정의가 해 놓은 거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그래, HSE 상태 됐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하는 게요, 플래시 메모리를 가장 먼저 해요. 자, 왜 그러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HS라는 클락이 됐는데, 자, 플래시라는 그 관련된 어떤 레지스터 설정이라는 부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왜 있냐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프로그램 넣는 건 내부 오실레이터 넣었어요. 그렇죠? 넣었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 하는 과정에서 클락을 외부 오실레이터 바꿔버리면, 자, 플래시 메모리단에서 어쨌든 메인문을 시작하려면 플래시 메모리단에서 결국 주석값 0번지를 가져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을 필요한데 메모리 액세스 하려면 얘는 내부 오실레이터를 쓰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외부 오실레이터를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해당 이 플래시 메모리의 이 비트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맞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처음에 보면, 자, PRFTB2라는 게 있어요. 그쵸? 자, 요거죠. 네 번째 비트라는 거를 설정을 해주는데, 자, 패치 버퍼 이네이블이에요. 자, 우리가 그 암코라는 게 이제 총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갖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패치하는 그 버퍼를 이네이블 시켜주는 과정을 가장 먼저 해준다는 거죠. 왜? 왜 해줘야 되겠어요? 메모리를 가져와야 되니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둘 다 같이 해주죠. 그렇죠? 이 부분을 리셋 시켜주고 이 부분을 다시 디비전을 2로 하네요. 그렇죠? 2로 한다는 거는 여기에서 시스템 클락이 2면은 요거죠. 그쵸? 28. 자, 시스템 클락은 48메가에서 72메가 차 그 클락 사이의 값이면은 웨이팅 타임을 2번은 가져라라는 거죠. 그냥 이거를 이제 설정해 주는 건데, 이거는 칩 제조사라는 그 ST 엔지니어들이 가장 최적화된 어떤 레지스터 설정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의심 가시더라도 얘네들이 가장 최적화해서 만들어 놨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한 거지, 왜 굳이 웨이팅 타임을 2번이나 갖지? 왜 고속일 땐 2번을 가져야 되고 저속일 때는 한 번만 갖고 뭐 어떤 특정 그 사이일 때는 웨이트 없이 그냥 바로 가도 되는 거지? 라는 거는 내부 하드웨어적인 구조적인 거에 대한 어떤 타이밍도에 대해서 맞춰놓은 거겠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웹 오실레이터 쓰게 되면은 두 사이클 웨이팅 가질 필요 있고, 패치 버퍼를 이네이블 시켜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 이건 뭐냐면, 자, 이제 이 명칭 보면 아시겠죠? 굳이 레이서 보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고. 자, 어쨌든 HSE라는 클락이 설정이 됐어요. 설정이 됐는데, 근데 보통 순서가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1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시스템에서 어떤 거 설정할 것인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는 거를 원하는데요. 이놈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순서를 어떻게 했냐면, 자, PLL 전에요. HAC라는 그 클락을 사용을 하시면서 그 전에 시스템 클락과 APB1, APB2 사이에 어떤 디비전을 미리 나눠놨더라고요. 미리 나눠놨어요. 그래서 시스템 클락은 디비전 나누지 않고요. 자, HCAK APB2죠. APB2는 역시 그대로 가져가고요. APB1은요. 역시 최대 36메가죠. 72MHz일 경우에 일 경우에 36메가가 나와야 되니까 나누기 2를 해서 넣은 거죠. 이게 최대 맥스 클락이니까. 실제로 여기에 디비전 1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원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최대 36MHz 공통 라인에 72MHz를 넣어버리는 경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데이트 상에서의 오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맞춰놓는 거예요. 내가 외부에 8MHz를 쓰고 그래서 PLL을 나중에 맞출 거라고 미리 계산을 해놓은 거겠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어떤 그 패키지 라인이 이거냐 이거냐인데 지금 현재 이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PLL 이 레지스터를 설정해서 PLL 값을 그 다음에 설정을 해주는 건데, 이 PLL이라는 값을 보시면은 PLL이라는 값을 보시면 PLL이 어디있지? 위에서 찾을게요. 자, 이게 레지스터인데, 자, 윗부분이 이제 PLL 관련된 레지스터 설정 부분이에요. 그쵸? 그러면 보시면은,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설정해 주시는 건데, 자, PLL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죠. 자, PLL SRC라는 특정 부분에서, PLL SRC. 자, PLL 엔트리 클락을 이네이블 시켜준대요. 어떻게 이네이블 시켜주냐면, 외부 오실레이터 클락을 PLL 인풋으로 넣겠다라는 개념이고, 내부 오실레이터를 나누기 2를 해서 PLL을 넣겠다라는 개념을 안 쓴다는 거죠. PLL 자체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걸 쓴다는 거죠. 이걸 쓴다는 거고, PLL TPR이라는 값을 보면요. 요거죠. 자, PLL 엔트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나누기 안 하는데, 안 한다, 한다 이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보시면은, 해당 비트를 리셋 시키는 경우니까, 자, 이건 해당 비트를 리셋 시키는 거죠. 그러면 나누기를 안 하고요. PLL SRC도 처음에 이거를 놓네요. 그쵸? 이거를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세팅을 시키네요. 자, PLL SRC를 이네이블 시키고 그 다음에 곱하기 9. 그러니까 PLL 여기에서 너 곱하기 얼마만큼 PLL 뻥튀기 시킬 거야 라는 그 값을 써주는 거죠. 우리가 외부 오실레이터 8메가를 쓸 거라고 가정을 하니까 PLL을 9만큼 해야 72MHz가 나온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PLL 클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PLL을 ON을 시키고 그 다음에 PLL 상태 비트를 해서 1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1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스위치 상으로 PLL 셀렉트 시켜주고 그 다음에 PLL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스위치 상태에서 스위치 SWS라는 값을 한번 볼게요. SWS. 자, SWS라는 값을 SWS 여기가 아닌가? 자, CFGR 맞죠? 그러면 SWS라는 값이 어딨죠? 여기 있죠? 그쵸? 여기 있는데 저기 쪽으로 가보시면은 자, 시스템 클락에서 PLL을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쵸? 그러면 10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1, 2, 4, 8이죠. 그러니까 8번째. 그러니까 16진수 값으로 08이 되는 거죠. 08. 그래서 08인 값이 아니면 계속 무한루프로 돌다가 08이 되면 PLL 값이 셀렉트가 되게 되면은 빠져나와라 라고 최종적으로 PLL을 완료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시스템 클락이 돌아가는 걸 보실 수 있는 거고,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쯤에, 자, MCO라는 핀이 있었어요. 그렇죠. MCO라는 핀이 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아까 좀 살짝 봤는데요. 좀 불안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자, MCO라는 핀 값을 넣어야 돼요. 어떻게? 시스템 클락을 선택하든지, HSE를 선택하든지, HSI, 뭐 PLL 2분의 1을 선택하든지, 그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자, 제가 이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자,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거 뭐지? MCO라는 값을 클락을 사용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MCO 클락 모드는 4개의 시그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GPIO 포트는 무조건 외부 펑션 기능 모드로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GPIO 모드, 자, 저 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핀맵에서. 핀맵에서 MCO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MCO. 아이고. 자, MCO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자, 여기 있어요. 자, PA8 포트에 MCO라는 포트가 있는 거예요. 그쵸? MCO라는 포트가 있고. 그럼 우리가 GPIO 관련돼서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GPIO 설정 부분은 그냥 어차피 레지스터 설정 부분이니까 그냥 가져올게요. 아무거나. 대충 이 정도 가져오면 되겠죠? 이 정도 가져와서 메인에다가 넣을게요. 필요 없는 거 버리고. 하고, 자, GPI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했죠? 자, GPIO A, 그쵸? A가 있어야 되고, 클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아웃풋 모드. 자, 모드를 아웃풋 모드가 아니라 얼터네이트 펑션, 그쵸? 외부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는 걸로 선언해 주시고, 포트는 아까 8번이었고요.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은, 실제로, 자, 뭐지? MCO 핀에 어떤 파형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게 안 했죠. 뭐냐면, GPIO까지 설정을 다 하고, RCC에서 MCO라는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건데, MCO 값을 어떻게 넣냐면, 너 어떤 걸 할 때 선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예를 들어 시스템 클락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시스템 클락을 먼저 해보면, 설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우리가 이 RCC라는 걸 설정하면서 MCO라는 걸 설정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자, 그림과 같이 이렇게 파형이 나와요. 이거는 타이머를 이용해서 쓴 파형도 아니고요. 그냥 MCO라는 출력 포트를 통해 가지고 출력이 나간 겁니다. 출력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72MHz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불안불안한 게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어, 시스템 클락을 가지고 시계나 어떤 정확한 타이밍을 계산하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클락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지금 이게, 그리고,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클락? 그래? 자, HSE, I를 한번 설정해서 한번 볼게요. 아이고, 뭐지? HI, 내부 오실레이터죠. 이거는 상관이 없죠. 그렇죠? 어쨌든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관련된 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거니까요. 자, 보세요. 제가 조금 트리거를 맞추면은, 자, 8메가 근처가 나오는데 좀 구형파 형식으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쵸? 내부 오실레이터 쓰면 이런 거 파형 갖다 쓰는 거예요. 내부 오실레이터 쓰게 되면 직접적으로 내부 클래스 가져오게 되면은 실제 이런 파형이 나와요. 메가나 8MHz 근처 나오는데 구형 파형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HSE 이거죠. 그쵸? HSE를 사용하게 되면은 마찬가지예요. 파형이 이렇게 깨져요. 그쵸? 8메가 근처 나오긴 하는데 구형 파형식이 나오는 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클락을 항상 결론은 뭐냐면 우리는 시스템 클락 PLL을 가지고 시스템 클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타이밍도가 나온다는 거지. 그쵸? 그럼 우리가 만약에 시스템을 약간 72메가 나온 거를요. 우리가 바꿔볼게요. 바꿔서 72메가 아니라 56메가 한번 해볼까? 56메가를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 빌드를 하고요. 하고 이게 넣게 되면은 자 56메가 근처가 나오긴 나와요. 그쵸? 신호가 근처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36메가를 하고 싶다. 아이고 36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36메가만큼 클락이 나오겠죠. 아이고 컴파일 자 36메가만 안되네. 48메가죠. 그쵸? 48메가만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릴 게 없고 예를 들어 PLL 값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나는 PLL 값을 한번 바꿔볼래 라고 한다면 적어도 어, 이 PLL 값이 9가 아니라 8이면 얼마예요? 8이면 88, 64 64MHz죠. 그럼 8을 놓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메인 클락이 64메가가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옆에 60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 64가 63점 뭐 64.5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LL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설정해서 내가 쓰고 있는 시스템 클락이 과연 지 얼마고 정확한지 그런 걸 확인하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RCC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설정할 겸 MCU가 이렇게 선언해놨구나.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게 되면은 좀 보다 좀 쉽게 좀 다른 기능을 쓸 때 적어도 레지스터 설정하는 부분에서 공급되지 않아서 고생하는 타이밍도가 맞지 않아서 고생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거고요. 녹화는 여기서 종료할게요. 녹화는 종료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따로 받을게요.